안녕하세요. 자바스크립트 기초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삼육대학교 소프트웨어 융합교육원 김진호 교수라고 합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지난 차시에 이어서 함수, 펑션이라고 하는 것을 마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에크마 6에서 추가된 에러우 펑션, 화살표 함수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하고, 이러한 함수도 여러 가지 종류의 타입을 가지고 있는데 다양한 타입의 함수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자바스크립트의 이런 함수는 1급 객체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1급 객체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 볼 내용은 화살표 함수라고 하는 것을 볼 거예요. 이 화살표 함수의 기본 문법이라고 하는 걸 볼 건데, 화살표 함수가 뭐냐면 이 화살표 함수는 에크마 6에서 도입된 추가적인 문법이에요. 우리 함수를 선언할 때 펑션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용했는데 이렇게 매번 펑션 해가지고 작성하기가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펑션이라고 하는 키워드 대신 화살표를 사용해서 좀 더 간략한 방법으로 함수를 선언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이런 화살표 함수는 항상 익명 함수 형태로 정의를 하게 돼요. 특히 이 화살표 함수는 본문이 한 줄인 함수를 작성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좀 더 문법을 살펴보면, 자, 기존의 함수를 정의할 때는 이런 형태로 작성을 해요. 하지만 화살표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펑션이라고 하는 키워드 대신 바로 매개변수 선언부가 오고 그 다음에 화살표, 바로 함수의 몸체 부분이 와요. 자, 간단하죠? 근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함수가 한 줄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이 함수 몸체 부분, 이 중괄호 블럭 자체를 생략하고 또 마지막 한 줄 자체가 리턴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리턴이라고 하는 키워드도 생략하고 쓰실 수 있어요. 따라서 이런 형태로 작성이 가능한 거죠. 그럼 메시지 이퀄 화살표 함수 에러 펑션 r 심플 이렇게 작성된 게 사실은 이제 이 문자열을 리턴하겠다라고 하는 함수를 작성한 것과 똑같아요. 만약에 매개변수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괄호 안에 매개변수를 선언하는 부분이고요. 이때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들어진 이 결과값을 리턴해 주는 거예요. 또 매개변수가 한 개인 경우에는 이렇게 매개변수 선언부의 괄호 자체도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읽기 편하죠. 메시지 이퀄 바 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에러우에 바를 더한 다음에 이걸 리턴해줘라. 이렇게 의미 전달도 쉽고 작성도 손쉬운 화살표 함수 기본 문법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그럼 지금 이렇게 설명드린 화살표 함수를 코드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펑션이라고 하는 폴더 하위에 새롭게 폴더를 하나 만드실 거고요. 03 언더바 에러우 다시 펑션이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 에러우 펑션 밑에는 새롭게 파일을 하나 만들 거고 01 언더바 에러우 다시 펑션 다시 베이직 다시 syntax.js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어 줄게요. 자, 먼저 메시지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놓고 이 메시지에는 기존의 함수를 선언하는 방식대로 해서 함수 선언문을 작성해 볼 거예요. 자, 펑션이라고 하는 키워드 여기서는 리턴으로 헬로 월드라고 하는 문자열을 리턴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콘솔로 메시지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한 결과를 출력해 볼게요. 자, 실행해 보면 콘솔에 헬로 월드라고 정상적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번엔 펑션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생략하고 저희 화살표 함수를 이용해서 함수를 한번 작성해 볼 거예요. 자, 메시지라고 하는 변수에 자, 매개변수 선언부, 그 다음에 화살표, 또 중괄호 블럭을 이용해서 함수를 작성해요. 이 함수는 리턴으로 에러 펑션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리턴할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콘솔의 내용을 출력해서 확인을 해볼 건데요. 실행을 해보면 자, 에러 펑션이라고 하는 이 문자열이 출력되는 걸 볼 수 있고 정상적으로 함수로 동작한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이렇게 함수 자체가 한 줄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리턴 구문밖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리턴이라고 하는 키워드도 생략하면서 그다음에 함수 몸체 이 중괄호 블럭도 생략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이 메시지에다가 바로 매개 변수 선언부에 화살표 그다음에 리턴 값을 작성해요. arrow functions are simple. 자, 그리고 나서 메시지를 호출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실행해보면 지금 좀 전에 리턴하기로 했던 문자열이 정상적으로 리턴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매우 간단하게 함수를 정의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지금까지는 매개 변수가 없는 상태의 화살표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봤고, 이번엔 매개 변수가 있는 경우에요. 이 메시지라고 하는 곳에 값 1번과 값 2번을 전달을 해서 함수를 동작시킬 때 이러한 문자열을 만들어서 리턴할 거예요. arrow 별 1 플러스 별 2. 자, 메시지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할 때 먼저 첫 번째 인자로는 펑션,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자로는 느낌표라고 하는 문자열을 전달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실행하면 저 두 개의 문자열을 전달해서 만들어진 문자열로 리턴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러한 매개 변수 선언부에 만약에 매개 변수가 딱 한 개만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 매개 변수를 선언하는 괄호 자체를 생략하고 쓰실 수가 있어요. 자, 메시지 이퀄 밸류를 하나 전달받아서 arrow에 플러스 밸류 값을 합치기 연산을 한 다음에 리턴해 줄 수 있게끔 해준 거고, 자, 메시지를 호출할 때 functions are good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함께 전달을 해볼게요. 실행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매개 변수가 정상적으로 잘 들어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런 화살표 함수는 에크마6 이후에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함수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문제도 추가적으로 해결을 해주면서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 중에 한 가지예요. 자, 이번에 확인해 볼 거는 즉시 실행 함수라고 하는 걸 볼 거예요. 이 즉시 실행 함수는 함수를 정의함과 동시에 스크립트가 실행이 될 때 바로 실행되는 함수로 딱 한 번만 호출되어서 다시 호출할 수 없다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즉시 실행 함수를 작성하는 방법은 먼저 이 괄호라고 하는 거 안에다가 함수를 작성하고 수행할 내용을 작성을 한 다음에 뒤에 작성하자마자 바로 호출할 수 있도록 괄호를 붙여서 호출을 하게끔 만들어 놓으면 이 함수는 처음에 읽힐 때 바로 동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그 해당 스크립트에 먼저 설정을 해야 되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동작에 의해서 함수가 실행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실행될 내용을 정의해 놓을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함수예요.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거는 재귀 함수라고 하는 건데, 이 재귀 함수는 함수가 자기 자신의 함수를 호출하는 것을 재귀 호출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런 재귀 호출을 수행하는 함수인 재귀 함수는 보통 반복되는 일을 처리할 때 사용을 하는 그런 함수예요. 이런 재귀 함수는 반복되는 처리를 반복문 없이 구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내부에서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 함수를 호출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함수가 실행되게끔, 즉 첫 번째로 실행이 됐다가 여기 호출 구문을 만나고 다시 한 번 더 실행하고 호출 구문을 만나서 다시 한 번 더 실행하고 이렇게 마치 반복문인 것처럼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반복문이라고 하는 호라고 하는 구문 없이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언젠가 끝날 조건을 명시를 해주지 않으면 무한 반복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무한 반복을 없애기 위해서 중간에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해당 그 함수가 종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성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 구문을 작성하지 않고 무한 반복에 빠지게 되면 스택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에러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주의해서 사용해야 돼요. 이 스택 오버플로우는 제가 이제 함수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릴 때 이런 스택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함수가 호출이 되고 나면 이 함수가 실행될 수 있는 공간이 스택의 가장 밑에 생성이 되고, 또 그 내부에서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그 위에 함수가
이렇게 공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생성이 되고 위쪽으로 쭉 쌓이는 구조예요. 근데 이 스택도 용량이 무한하지 않다 보니까 이 스택에 허용되는 이 용량을 초과해서 공간이 생성이 돼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이때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스택 오버플로우 에러가 발생을 하게 돼요. 따라서 이 스택이 허용하고 있는 이 범위를 초과할 만큼, 즉 중간에 멈춰주는 조건을 넣지 않으면 스택 오버플로우 에러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항상 주의해서 사용해야 돼요. 보통 이 반복문보다 제기 함수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도 보면은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함수를 볼 때 n 곱하기 팩토리얼의 결과값 또 n 곱하기 팩토리얼의 결과값 이렇게 조금 코드만 익숙해지고 나면은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반복문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좀 더 가독성이 떨어지고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때 한정적으로 사용해야 되고 최대한 복잡하지 않은 구조로 사용을 하는 게 더 좋은 방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중첩함수라고 하는 건데 이 중첩함수는 어떤 함수를 정의를 할 때 그 함수 내부에 또 다른 함수를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함수를 중첩함수 혹은 내부 함수라고 불러요. 이런 중첩함수를 포함하고 있는 이 바깥쪽에 있는 함수를 외부 함수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중첩함수는 얘를 포함하고 있는 외부 함수의 역할을 돕는 헬퍼 함수의 역할을 해요. 지금도 보면 아우터라고 하는 이 함수의 기능을 보조적인 수단으로 돕는 기능을 묶어놓는 작은 단위로서 사용하는 거고 이 내부 함수는 외부 함수 바깥에서는 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함수 내부에서만 사용 가능한 외부에서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콜백 함수라고 하는 건데요. 함수의 매개 변수를 통해서 또 다른 함수를 함수 내부로 전달을 할 수 있어요. 이때 내부로 전달되는 함수를 콜백 함수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콜백 함수를 전달받는 함수를 고차 함수라고 불러요. 이런 콜백 함수는 고차 함수에 전달이 돼서 보통 헬퍼 함수, 즉 고차 함수의 역할을 돕는 보조적인 수단의 역할에 함수로서 동작을 하게 돼요. 그리고 고차 함수는 이런 콜백 함수를 매개 변수로 전달을 받아서 자기 자신의 일부분으로 합성해가지고 사용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고 있어요. 함수에 변하지 않는 공통 로직을 미리 정의를 해두고 경우에 따라 변경되는 로직을 추상화해서 외부 함수에서 내부로 전달을 하는 방식인데 이거는 코드로 이따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콜백 함수는 함수형 프로그래밍 패러다임뿐만 아니라 보통 비동기 처리라고 불리는 자바스크립트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 있어요. 이럴 때 활용되는 중요한 패턴 중에 한 가지고요. 또한 배열의 고차 함수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 콜백 함수는 처음에 접근할 때는 굉장히 난이도가 있겠지만 많이 연습을 해서 익숙하게끔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예시를 한번 보면은 어, increase라고 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함수를 하나 추상화해서 만들었고 그다음에 decrease라고 하는 어떤 값을 하나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함수를 추상화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밸류에 매개 변수로 전달받은 밸류에 1을 더하는 기능과 그다음에 1을 빼주는 기능 이렇게 increase와 decrease를 만든 다음에 저 함수를 적용해서 사용할 apply라고 하는 고차 함수를 만들고 이 펑크라고 하는 첫 번째 인자로 함수를 전달받을 수 있게 해줘요. 그럼 apply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할 때 처음에 1을 증가하는 기능을 매개 변수로 전달하고 5라고 하는 값을 사용할 값으로 전달을 해주면 여기 밸류에는 5가 전달되고 여기는 increase가 전달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펑크 매개 변수로 전달받은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increase를 호출하는 거고 밸류에 increase의 밸류를 전달한 거기 때문에 5에다가 1을 더한 결과가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 함수는 실행 결과가 6이라고 나오게 될 거고요. 또 apply 쪽에 똑같은 apply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할 때 이번에는 전달하는 콜백 함수를 decrease라고 하는 콜백 함수를 고차 함수 쪽에 전달했어요. 그리고 똑같이 5라고 하는 값을 전달했는데 그럼 5와 decrease라고 하는 함수가 이렇게 호출이 되면서 decrease에 5를 넣어갖고 1이 감소된 4라고 하는 값을 리턴해주고 여기 출력 결과는 4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하는 게 콜백 함수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참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가장 심플한 예제예요. 이 부분은 좀 반드시 이해할 수 있도록 복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순수함수와 비순수함수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 순수함수라고 하는 거는
외부의 상태에 의존하지 않고 변경하지도 않는 함수를 의미하고요. 비순수 함수는 외부 상태에 의존하거나 혹은 외부 상태를 변경하는 함수를 비순수 함수라고 해요. 함수의 외부 상태를 변경하는 것은 최대한 지양을 해야 되는 방식이고요. 최대한 순수 함수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자, 예시를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전체 스크립트 영역 안에서 함수 내부에서 작성하는 변수를 지역 변수라고 하고 함수 바깥에 작성하는 변수를 전역 변수라고요. 이렇게 전역 변수를 선언하고 나면 얘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이 스크립트 내에서 전체 사용이 가능하고 함수 내에서 선언한 변수는 함수 내부에서만 사용이 가능해요. 자, 먼저 펑션 increase라고 하는 걸 보면 이 increase는 매개 변수로 전달받은 값을 연산해서 리턴하는 기능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increase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카운트를 증가시킨 상태에서 카운트에 1을 더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이런 것들을 순수함수라고 해요. 이 순수함수라고 불리는 이유는 전역에 있는 ctn 자체를 직접 이 함수 안에서 사용을 한 게 아니라 이 지역 내에 선언되어 있는 매개 변수든 지역 변수든 이 변수를 이용해서만 연산을 수행했기 때문에 얘를 순수함수라고 부르고요. 자, 펑션 디크리즈 같은 경우에는 비순수함수 형태로 만들었어요. 이 비순수함수는 위쪽에 정의해놨던 ctn이라고 하는 외부 상태값을 직접적으로 함수 내부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경우 이럴 때 얘를 비순수함수라고 해요. 비순수함수 사용을 최대한 지양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 함수들이 동작을 하면서 이 전역에 있는 값이 어떻게 변경되어 있는지를 추적하기가 매우 힘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점점 악마의 프로그램, 즉 추적 관찰이 힘들고 유지보수가 힘들어지는 악마의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비순수함수 사용을 지양을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저희는 다양한 타입의 함수에 대해서 살펴봤고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코드를 이용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펑션 하위에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실 거고 폴더는 04 언더바 various 다시 types of functions라고 해서 만들어 주실 거고요. 먼저 즉시 실행 함수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파일의 이름은 immediately invoked function expression이라고 해서 만들어 줄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즉시 실행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괄호 안에다가 함수를 정의하고 정의하자마자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괄호 안에는 함수를 정의를 할 거예요. 일반적인 함수는 호출을 하지 않으면 동작하지 않아요. 하지만 얘는 작성하면서부터 바로 호출 구문이 작성된 거기 때문에 얘는 스크립트를 실행할 때 바로 동작하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우리 콘솔에다가 내용을 출력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익명 즉시 실행 함수가 함수 정의와 동시에 호출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다시 한 번 더 익명 함수를 만들 건데 이번에는 익명 함수에 이름을 붙여볼 거예요. 헬로우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여기는 매개 변수라고 하는 걸 전달할 거예요. 자, name이라고 하는 매개 변수를 전달해서 저 name 값을 활용해 누구님 안녕하세요라고 출력할 수 있게끔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헬로우라고 하는 함수는 실행하자마자 동작을 하는 함수이고 나중에 다시 재호출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 헬로우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을 해볼 건데 여기에 홍길동이라고 하는 값을 넣어서 호출해 볼게요. 실행해 보면 자, undefined님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내용은 출력이 돼요. 즉시 실행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hello 홍길동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려고 할 때 에러가 발생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에러는
hello is not defined라고 해서 정의되어 있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에러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즉 이름을 붙이더라도 재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name에 홍길동이라고 하는 저 텍스트 값을 어떻게 전달을 하냐면 바로 여기 있는 이 호출구문 괄호에다가 이름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실행했을 때 홍길동님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출력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거는 제기 함수인데요. new 파일로 02 언더바 recursive function이라고 하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함수가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것을 제기 함수라고 했었고요. 간단하게 우리 PPT에 있는 예제를 한번 출력해서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펑션 팩토리얼이라고 해서 정수 한 개를 전달받아서 그 정수에 곱하기 또 팩토리얼 함수를 호출해서 그 정수보다 한 개 작은 팩토리얼 수에 곱하기 n을 해줬어요. 자, 팩토리얼이 뭐냐면 이 팩토리얼은 예를 들어 어떤 정수의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느낌표로 표현을 해요. 얘의 의미는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이런 식으로 해서 n-1 곱하기 n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5의 팩토리얼이다라고 하면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가 되는 거죠. 자, 이때 n의 팩토리얼을 구할 때 얘는 n의 곱하기 n-1의 팩토리얼만큼을 또 곱해주는 거예요. 또 n-1의 팩토리얼을 구할 때 n-1의 n-2만큼의 팩토리얼을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공식 그대로예요. n 곱하기 n-1의 팩토리얼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팩토리얼을 구하기 위해서 아직 이 함수가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되고 n-1이 n에 들어가서 다시 한 번 더 얘가 n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반복을 돌다 보면은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고 2가 되고 마이너스 3이 되고 이렇게 더 이상 끝나지 않게 계속 음수로 하나씩 감소를 하게 될 거고 이럴 때 스택 오버플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이 함수를 호출해서 한번 실행을 해볼 건데요. 자, 팩토리얼 함수를 호출할 때 예를 들어 5라고 하는 값을 넣었어요. 그리고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 맥시멈 콜 스택 사이즈라고 해가지고 스택의 사이즈가 맥시멈 값을 초과했다. 스택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한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언젠가 이 제기가 멈출 수 있는 조건을 기술을 해줘야 되고 보통은 이 조건문 if라고 하는 구문을 이용해서 사용을 해요. 자, 이 n이라고 하는 게 1보다 작거나 같아지게 되면 return 1이라고 해서 1 팩토리얼은 1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계산하지 않도록 1이라고 하는 거를 리턴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해보면 이제 5의 팩토리얼은 120이라고 하는 값이 정상적으로 계산돼서 출력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거는 내부 함수 혹은 중첩 함수라고 하는 건데요. 새롭게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파일은 03 언더바 네스티드 펑션이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어 줄게요. 자, 먼저 우리 바깥에 있는 함수인 아우터 함수, 외부 함수를 만들어 볼 건데요. 펑션 아우터. 자, 그리고 나서 이 내부에는 변수를 하나 정의를 해볼 거예요. 자, 아우터 밸류라고 해서 외부 함수라고 하는 값을 저장을 할 거고 그다음에 함수 내부에서 함수를 또 선언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 이너 밸류라고 하는 변수에는 내부 함수라고 하는 값을 출력을 해줄 거예요. 저장을 해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콘솔에 아우터 밸류와 이너 밸류 두 가지를 한번 출력을 해볼 건데요. 자, 이렇게만 작성을 하고 나면 이 함수는 아무리 실행해도 동작을 하지 않아요.
호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 내부 함수는 외부 함수가 끝날 때 inner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서 동작시킬 거고, 그다음에 스크립트를 읽을 때 함수가 메모리에 올라간 뒤에 outer라고 하는 호출 구문을 이용해서 함수를 동작을 시킬 거예요. 이제 실행을 해보면 내부 함수 내부에만 콘솔에 출력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 아우터 밸류와 이너 밸류에 해당하는 값이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즉, 이 내부 함수에서는 외부 함수에 정의해 놓은 변수에 접근하는 게 가능해요. 하지만 여기에다가 이너 함수 출력되기 전에 콘솔.log로 자, 아우터 밸류와 그다음에 이너 밸류를 한번 출력해 볼게요. 자, 실행을 해보면 바로 여기에서 이제 여기서 에러가 발생을 한 건데요. 아우터 밸류에는 접근할 수 있지만 이너 밸류 값은 내부 함수에 있기 때문에 스코프가 달라서 외부 함수에선 사용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는 사용이 불가능해요. 실행하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할 거고요. 자, 또 한 가지 이 아우터 함수 자체는 스코프 영역이 같기 때문에 여기에서 선언했으니까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 이너 함수 같은 경우에는 아우터 함수 내부에서만 호출이 가능해요. 따라서 이너 함수를 호출하는 거를 아우터 함수 뒤에다가 이너해서 호출을 하게 되면 실행했을 때 에러가 발생을 해요. inner is not defined. 정의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inner 함수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내부의 연산들을 아우터 함수 내에서 아우터 함수의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헬퍼 함수로서 작성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기능은 콜백 함수라고 하는 건데요. 새롭게 파일을 한 개 또 만들어 줄게요. 자, 04번에 callback function.js라고 하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실 거고요. 아까 PPT에 있는 예제를 다시 작성을 해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increase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여기는 value를 한 개 전달받아요. 그리고 이 value에 1을 증가시켜서 리턴해주는 기능을 만들 거고요. 자, decrease라고 하는 함수도 하나 만들어서 이 value를 한 개 매개 변수로 전달받아 이 value 값을 하나 감소를 시켜주는 기능을 만들어 놨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든 이 함수를 콜백 함수로 사용을 하는 고차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 펑션 apply라고 하는 함수예요. 이 apply라고 하는 함수는 첫 번째 인자로 어떤 함수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함수를 선언했고 두 번째 인자로는 계산할 값을 선언을 해줘요. 자, 그리고 나서 매개 변수로 전달받은 콜백 함수를 호출할 때 전달받은 밸류 값을 넘겨가지고 매개 변수로 전달하는 함수를 대신 호출한 그 계산 결과를 리턴할 수 있게끔 고차 함수를 작성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고차 함수인 apply를 호출하면서 increase라고 하는 콜백 함수와 decrease라고 하는 콜백 함수를 넘겨서 동작하는 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apply라고 하는 함수에 먼저 increase라고 하는 콜백 함수를 전달하고 5라고 하는 값을 넣었어요. 실행을 해보면 apply 함수는 내부적으로 increase 함수를 동작시키면서 5에 1을 더한 6이라고 하는 값이 발환된 걸 볼 수 있고요. 또 똑같이 콘솔에다가 apply라고 하는 동일한 함수를 호출할 때 실제로 동작하는 그 함수는 decrease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똑같이 5라고 하는 값을 넣어서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번엔 5에서 1이 감소된 4라고 하는 값이 출력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런 콜백 함수는 사전에 정의를 한 다음에 함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바로 즉각적으로 일회성 목적으로만 콜백 함수를 써야 된다라고 하면 고차 함수를 호출할 때 명시적으로 그냥 리터럴 형태의 함수를 작성해 가지고도 사용하는 게 가능해져요. 예를 들어 콘솔.log로 apply라고 하는 고차 함수를 호출할 때 첫 번째 인자로 함수를 직접 작성해서 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함수는 값을 리턴해 줄 때 매개 변수로 전달받은 밸류에 곱하기 2라고 하면 2 제곱을 하는 뜻이에요. 이 제곱을 하는 계산을 하는 콜백 함수를 한 개 전달하고
이때 계산할 내용은 5라고 하는 값을 넘겨서 계산을 해요. 실행해보면 잘못 닫혔나 보네요. 자, 여기네요. 자, 괄호를 이렇게 잘못 닫았네요. 이 상태로 해갖고 실행을 해보면 자, 얘는 어떤 수의 제곱을 구하는 함수를 정의해서 콜백 함수 형태로 전달을 한 거고 두 번째 인자로는 5라고 하는 값을 전달했어요. 그러면 이 값이 여기에 있는 콜백 함수로 전달돼서 5의 제곱인 25라고 하는 값이 리턴되고 나면 현재 최종적으로 apply라고 하는 함수의 리턴 값은 25가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렵긴 하지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패턴이기 때문에 반드시 연습이 필요하고요. 참고로 이제 뒤에 배울 기능들, 뭐 배열에 관련된 함수들을 배울 때 배열의 고차 함수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배열의 고차 함수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에요. 자, 예시로 하나 작성을 해보면 예를 들어 3, 4, 1, 5, 4라고 하는 배열이 있어요. 여기에 sort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 저 배열에 있는 값들을 정렬을 해줄 수가 있는데 값을 조금 바꿔볼게요. 정렬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때 정렬 기준을 삼을 내용을 함수 형태로 작성을 해서 전달을 해줘요. 자, 이거에 대한 자세한 이해는 나중에 이 배열의 고차 함수를 다룰 때 다시 한 번 더 다뤄보고요. 지금은 정말로 이렇게 사용되는 문법이 있구나라고 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실행해보면 이제 5, 4, 3, 2, 1 해서 역순으로 정렬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거는 순수함수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04번에 new 파일 하신 다음에 자, 공어 언더바 pure and impure function.js라고 만들어 주실게요. 자, 여기서는 순수함수와 비순수함수라고 하는 개념을 살펴볼 거예요. 먼저 cnt라고 하는 변수에 0으로 초기화를 해준 다음에 increase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 increase라고 하는 함수는 매개 변수로 숫자를 한 개 전달받아서 그 숫자를 하나를 증가시킨 이 숫자를 리턴해 줄 수 있게 1을 증가하는 기능을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cnt에 increase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할 때 cnt 현재 0이죠. 0을 넣어가지고 1을 증가시키는 기능을 동작을 시켰고 그럼 cnt에는 1이 증가된 1이라고 하는 값이 담긴 상태로 출력이 될 거예요. 실행해보면 1이라고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고 있어요. 또 cnt에 한 번 더 increase라고 호출해서 기존 cnt 1이라는 값을 넣으면 이제 2가 되겠죠? 그럼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2가 됐어요. 자, 반면에 비순수함수라고 하는 것도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요. 자, 이번엔 cnt라고 하는 전역 변수에 있는 값 얘를 직접적으로 하나를 감소시킬 수 있게끔 작성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cnt에 decrease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을 해서 이 결과를 한번 출력해 볼 건데 자, 실행을 해보면 자, 1이 감소되는 기능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해요. 얘를 한 번 더 수행을 해보면 자, 마찬가지로 1이 정상적으로 감소도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cnt라고 하는 값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능을 만들고 나면 나중에 이 cnt라고 하는 이 값이 어떻게 변경됐는지를 이 함수만 보고는 추적하기가 힘들어요. 과거에 뭐가 있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중간에 어떤 사항들이 변경된 이후에 여기에 도달했는지도 확인을 해줘야 돼요. 따라서 이런 외부 상태를 변경을 직접적으로 하는 이런 함수는 사용을 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냥 누가 보더라도 이만큼만 보고 기능을 얼마든지 마음 편하게 바꿀 수 있는 순수함수 형태로 작성을 하는 게 훨씬 더 부수 효과, 즉 사이드 이펙트를 발생시키지 않는 그런 좋은 프로그래밍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거는 1급 객체라고 하는 의미를 좀 살펴볼 거예요. 1급 객체라고 하는 거는
무명의 리터럴 형태로 생성을 할 수 있고 또 변수나 자료 구조에 저장을 할 수 있어요. 또 함수의 매개 변수로도 전달을 할 수 있고 함수의 반환값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객체를 1급 객체라고 불러요. 쉽게 얘기하자고 하면 값으로서 취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장이나 혹은 매개 변수의 전달, 반환값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져요.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는 함수라고 하는 건 그냥 함수로서 존재를 하고 호출을 당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만 사용을 하게 되는데 자바스크립트는 일종의 객체랑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게 돼서 변수에 저장한다거나 혹은 값을 전달한다거나 리턴해 주는 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이런 1급 객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코드로 살펴보면 이런 개념이에요. 첫 번째로 이제 변수를 선언을 한 다음에 이 선언한 그 함수를 변수에다가 저장을 할 수 있어요. 또 객체에도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할 수도 있고 함수의 매개 변수 형태로도 전달을 할 수 있으며 함수의 반환값 형태로도 작성이 가능해요. 이렇게. 이렇게 일반적인 값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함수는 객체이기 때문이고 이렇게 함수 자체를 객체로 취급을 하면서 값과 동일하게 취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1급 객체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그럼 실제로 이렇게 작성이 가능한지는 저희가 코드를 이용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펑션 하위에 새롭게 폴더를 만드실 거고, 자, 공용 언더바 퍼스트 클래스 오브젝트라고 하는 폴더를 만든 다음에 이 내부에 퍼스트 클래스 오브젝트라고 하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먼저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 이 변수에 함수를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변수에다가 함수를 저장할 수 있어요. 또한 객체에도 저장을 할 수 있는데, 자, 위에 변수에 선언했던 hello라고 하는 함수를 객체로 저장을 했어요. 이렇게 객체로 저장하는 것도 가능해지고요. 자, 우리 아까 이제 콜백 함수와 고차 함수에 대해서 봤는데, 자, repeat이라고 하는 함수에 함수를 하나 전달할 거고 카운트를 전달을 해서 카운트만큼 저 함수 호출을 반복해주는 기능을 하나 만들 거예요. 자, 반복문이라고 불리는 구문인데 이 반복문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셨던 분들한테는 조금 익숙하겠지만 자, i라고 하는 게 이제 0부터 시작을 해서 이 i가 카운트가 될 때까지 예를 들어 얘가 5라고 하면 자, 0일 때 동작하고 1일 때 동작하고 2일 때 3일 때 동작하고 4일 때 동작하고 이 i 값이 언젠가 5가 되게 되면은 반복문을 빠져나올 수 있게 그래서 얘 호출 흐름은 이런 식으로 동작해요. 자, 이렇게 수행하다가 for라고 하는 구문을 만나게 되면 먼저 변수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건너뛰어요. 자, i가 5보다 작은지를 확인해요. 처음에 여기였으니까 5보다 작죠? 이 조건이 만족해서 true 값이 되면 반복문 안에 있는 내용을 실행하게 되고 이 반복문을 딱 끝나게 되면 이제 이쪽 세 번째 구문에 올라와서 얘를 증감식이라고 하는데 i라고 하는 거를 1을 증가시켜요. 그럼 i는 0이었다가 이제 1이 되는 거고 1이 된 상태로 조건문에 들어와서 1도 여전히 5보다 작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출력하고 다시 또 올라가서 2가 돼서 들어와서 출력되고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됐을 때 5가 됐을 때는 더 이상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고 펄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 즉시 반복문을 멈추고 빠져나오게 돼요. 자, 이런 흐름으로 동작을 하는 구문이고요. 여기 카운트라고 이렇게 했는데 자, 0부터 카운트가 같아지기 전까지 즉 카운트 횟수만큼을 반복해서 펑션을 호출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자, 또 이 함수는 반환값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카운트 번 반복 완료했다라고 출력을 해줄게요.
자,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이렇게 작성해 있던 함수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return 펑션이라고 하는 변수에 repeat이라고 하는 내용을 호출할 거고, 이때 전달하는 함수를 OBJ에 있는 사전에 정의해놨던 hello라고 하는 함수를 전달하면서 얘를 5번 호출할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자, 이 상태로 실행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안녕하세요가 5번 출력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때 이렇게 호출한 다음에 리턴 받은 값 자체가 함수예요. 따라서 return 펑션이라고 하는 이 값 자체는 함수가 되는 거고, 이런 return 펑션을 이렇게 호출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자, 5번 반복 완료라고 하는 구문이 출력되는 걸 볼 수 있고, 조금 복잡한 함수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1급 객체가 무엇인지만 설명을 드린 거예요. 함수라고 하는 거는 값으로서 취급될 수 있는 1급 객체로서 변수에 저장될 수도 있고 객체에도 포함될 수 있으며, 그다음에 매개 변수로도 사용될 수 있고 리턴 값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정리를 해봤어요.